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지금 그랜저 사실 분들은 2.5 가솔린보다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1부에선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흔히들 하이브리드 산다고 하면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배터리 교체입니다.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는 스마트폰처럼 2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다 뚝배기 깨버려야 합니다. 제발 1차원적인 수준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하이브리드의 고전압 배터리와 비교하지 마세요. 현대 기아차 기준 배터리 보증이 10년에 20만 킬로인데요. 예전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평생 보증까지 했었습니다. 제조사가 자동차 부품에 이 정도로 보증을 길게 해준다? 그건 바로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 보증 수리도 해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제가 타는 니로 EV의 경우 5년 동안 9만 킬로 이상을 탔는데요. 아직도 배터리 열화가 전혀 없는 신차 수준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9만 킬로 타는 동안 배터리가 전혀 열화되지 않았을까요? 뭐 하남자 마냥 80%만 충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한번 충전했다 하면 100%까지 풀 충전하는 상남자의 충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배터리 열화가 0%인 이유는 바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덕분입니다.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 충전과 완전 방전이 수명에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런 완전 충전과 완전 방전을 애초에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타보면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충전 수준을 꾸준히 50%에 놓으려고 하고, 아무리 시내에서 전기 모드로 주행한다고 해도 20% 이하로는 거의 안 내려갑니다. 나중엔 엔진 돌려서 배터리 충전을 하죠. 반대로 고속 주행 시에는 엔진이 돌아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해도 80% 이상은 충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고속에서도 전기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를 방전시키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배터리 수명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인 수준의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변증이에요. 타다 보면 느껴지는 게, 조용한 전기 모드는 너무 좋은데 악셀 밟으면 갑자기 엔진 켜지는 게 너무 거슬린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생각나는 게 엔진 없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기변 욕구가 와서 아이오닉급으로 차를 바꾸고 싶어지죠. 자, 잡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등급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기본 등급은 프리미엄인데요. 개소세 3.5% 할인 받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받으면 가격은 대략 4,291만원 정도 합니다. 2.5 가솔린에 비해 약 575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리미엄 등급에는 각종 충돌 방지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풀 LED 헤드램프, 전좌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 12.3인치 LCD 계기판, 앞좌석 전동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전후방 주차 센서, 12.3인치의 블루링크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기본 등급부터 옵션이 화려하죠. 추가 선택 가능한 옵션은 6가지가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120만원입니다. 저는 이거 취향이 맞으시면 웬만하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중고차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서 120만원 주고 넣으면 120만원 또 높여서 팔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전혀 손해보는 옵션이 아니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00만원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옵션입니다. 타는 내내 눈에 보이는 옵션이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넣어보세요. 10.25인치 터치 공조와 앰비언트 무드램프, 빌트인 캠2는 플래티넘에 묶여있는데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이것들 없으면 야간의 실내가 너무 심심해 보이긴 하겠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안전하차 보조는 현대 스마트 센스에 묶여있습니다. 가격은 85만원입니다. 다른 옵션은 몰라도 이거는 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옵션이니까 무조건 넣어야겠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파킹 어시스트에 묶여있습니다. 가격은 145만원입니다. 그랜저가 이번에 워낙 크다 보니 파킹 어시스트가 탐나긴 하죠.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와 앞좌석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는 프리미엄에 있는데요.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솔직히 그랜저에 통풍 시트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것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에서 추가 불가능한 옵션도 있는데요. 현대 스마트 센스 2 못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자동 차선 변경? 그거 답답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고요. 보스 오디오가 없는데 이거 괜히 뒤에 타는 애들이 볼륨 건들면 운전에 방해됩니다. 없는 게 낫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추가할 수 없는데요. 이거 넣으면 휠이 2인치나 커집니다. 연비가 리터당 2.3km나 떨어지죠. 왜 내 돈 내고 연비를 떨궈야 되죠? 당연히 이거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에서 옵션 2개 이상 넣을 거면 그냥 익스클루시브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왜냐고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4,777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등급에 비해 486만원 비쌉니다. 하지만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프리미엄에서 파킹 어시스트, 현대 스마트 센스 1, 프리미엄 초이스 넣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6만원 정도 더 비싼 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126만원에는 자외선 차단 유리, 진동 스티어링, 뒷면 전동식 커튼, 전동 스티어링,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후진 가이드 램프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126만원어치의 옵션인 건데 전동 스티어링과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때문에라도 이 정도는 괜찮은 가격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추가 가능해진 옵션은 3가지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티어링 감지 시스템을 묶어서 현대 스마트 센스 2로 100만원에 팝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이 스티어링 감지 시스템인데, 기존엔 스티어링을 잡고 있어도 스티어링 잡으라고 계속 경고가 떴었거든요. 그런데 감지 시스템은 손가락만 대고 있어도 스티어링 잡은 걸로 인식하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건 좀 부럽네요. 보스 오디오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고급형 뒷좌석 암레스트를 포함해서 120만원에 파는데요. 차에서 노래 듣는 맛을 아시는 분이라면 오디오 튜닝 포기할 수가 없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20인치 휠과 묶어서 110만원에 파는데, 승차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넣고 싶긴 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에서 풀 옵션을 넣게 되면 사실 캘리그래피와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하면 또 스포레이션, 또리 그래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5,179만원인데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비해 402만원 비쌉니다. 하지만 익스클루시브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 2, 보스 사운드 패키지, 플래티넘 넣은 옵션이 캘리그래피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가격 차이는 52만원밖에 안 나죠. 물론 익스클루시브 조합에는 빌트인 캠2가 더 앞서긴 하지만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52만원어치 앞서는 캘리그래피 옵션에는 뭐가 더 있을까요? 일단 19인치 휠과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쫘르륵 들어오는 방향 지시등도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나파 가죽 스티어링 휠, 인조 가죽 내장재, 천장 스웨이드 내장재, 스웨이드 목베개,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자외선 살균 시스템, 모노포스트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들어옵니다. 52만원에 퀼팅 나파 가죽과 C컨솔 방향 지시등만 들어와도 이득인데, 나머지 옵션들까지 보니까 결국 익스클루시브에서 풀업 넣지 말라는 소리죠. 그냥 캘리 사라고 멱살 잡고 올라온 겁니다. 캘리그래피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은 20인치 블랙 휠과 블랙 간지 내 외장재를 넣으려면 130만원짜리 블랙 잉크를 넣으면 됩니다. 휠까지 블랙으로 둘러지는데 이거 진짜 흑간지 그 자체더라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130만원에 추가 가능하고 이건 승차감에 도움이 많이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빌트인 캠2를 인질로 잡고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비싸긴 해도 필요한 옵션이니까 무시하기 쉽지 않죠. 뒷좌석 도어 커튼은 50만원인데요. 소나타에도 있는 뒷좌석 커튼을 그랜저에선 안 넣을 수가 없죠. 여름철 강한 햇빛 막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아쉬운 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에선 사륜구동이 안 됩니다. 이게 소렌토도 똑같은 파워트레인으로 사륜구동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이 그랜저 3.5만큼 비싼데 이 정도는 추가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패키지도 추가 안 되는데요. 뭐 하이브리드는 시트 아래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 뭐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어쩌라는 거죠? 리클라이닝은 안 되더라도 통풍 시트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배터리 핑계 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변속기가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2.5 모델처럼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특히 고속 주행 시에는 아무래도 6단 자동보단 연비나 엔진 소음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더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랜저 외부의 컬러와 휠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은 총 9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 휠은 18인치 휠입니다. 무광 컬러는 녹톤 그레이 매트 한 종류가 있는데 그레이 무광을 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강추입니다. 다른 차와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컬러라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네요. 프리미엄에 플래티넘 추가하면 휠은 19인치로 바뀝니다. 이 휠 모양도 괜찮죠. 익스클루시브를 가도 휠은 18인치로 똑같은데요. 여기도 무광 컬러는 녹톤 그레이 무광 하나 있고요. 플래티넘 넣으면 19인치 휠로 바뀌는 것도 프리미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요. 110만원짜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으면 휠은 20인치로 바뀌는데요. 이게 잘 보니까 휠의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창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차하기도 조금씩 빡세지겠죠. 캘리그래피로 가면 19인치 휠이 기본이며 기존의 익스클루시브의 휠 모양보다 더 이쁩니다. 차량 컬러도 6.2 브론즈 무광 컬러가 추가되는데요. 제네시스의 골드 코스트 같은 색깔인 것 같은데 저녁에 노을 질 때 보면 진짜 이쁘긴 합니다. 여기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추가하면 휠은 20인치
20인치로 바뀌는데 익스클루시브의 20인치 휠과는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니 그랜저는 20인치는 꽂아줘야 휠이 꽉 차 보입니다. 블랙 잉크 옵션을 추가하면 휠도 시꺼매집니다. 라이트만 빛이 들어오니까 무슨 미국의 경찰차 같네요. 화이트 외장도 고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무광 컬러였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내부 컬러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은 4가지 인조 가죽 컬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블랙 모노톤과 인디고 브라운 투톤, 블랙 브라운 투톤, 다크 그레이 투톤 컬러, 이렇게 4가지인데요 4가지 다 스티어링 가죽 컬러는 바뀌지 않습니다. 청바지가 이염되는 것만 아니면 다크 그레이 시트가 제일 땡기긴 하네요. 익스클루시브는 천연 가죽이 되면서 시트에 퀼팅 패턴이 추가됩니다. 컬러는 블랙 모노톤, 인디고 브라운 투톤, 블랙 브라운 투톤, 다크 그레이 투톤, 이렇게 4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스티어링 가죽 컬러는 바뀌는 거 없습니다. 켈리 그래피부터는 가죽 컬러에 따라 스티어링 가죽 컬러가 바뀌는데요. 블랙 모노톤, 인디고 브라운 투톤, 바밤바 생각이 나는 브라운 베이지 투톤, 인디고 그레이 투톤이 있습니다. 딱 보니 가장 무난한 건 인디고 브라운인 것 같은데요. 블랙 잉크를 고르면 실내를 블랙으로 뒤덮는 블랙 모노톤으로 바뀝니다. 일반 블랙 모노톤과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분위기가 다른데요. 실내 크롬과 필러 천장을 블랙으로 바꾸어서 더 차분해 보이고요. 전면 가니쉬도 우드 가니쉬가 아닌 블랙톤의 리얼 알루미늄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보면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로써 등급별 분석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